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올 연말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관한 입장 발표 이후 대상자가 확대되는 사례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 개정 이후 예술인 가운데 누가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 고용보험이 생각보다 이렇게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제도고요. 네, 이게 1995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는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이나 임업 또 어업 이 가운데 이제 법인이 아닌 경우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같은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상업이나 또 공업 영역에서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2004년부터 모든 이제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2년부터는 49인 이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되겠죠. 네. 이 희망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이제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이 대상자를 확대해 온 것입니다. 네. 자, 그동안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해 오긴 했지만 이른바 그 프리랜서로 불리는 예술인 같은 경우는 네네. 이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이나 임업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인들은 고용보험의 이 당연 적용 대상자지만 이 자유계약 예술인은 고용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네. 그 예술인들은 특정 사업이나 또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자유계약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서 뭐 실직자나 다름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 예술인들도 다른 실직자와 마찬가지로 이 생계보장과 또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제도화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이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이런 대책의 하나였는데요. 그동안은 예술인도 다른 직업인들과 같이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런 논의는 꽤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어 왔었는데 계속 이제 법률을 개정하지 못해 왔던 것이죠. 네, 그럼 이런 관련 논의는 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이 논의는 한 6년 전이죠. 네. 2014년부터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계속 표류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이 공연 예술 시장이 붕괴되면서 네. 이 다수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빠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좀 마땅치 않자 국회가 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들 추가로 이제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 고용법이 이제 개정안 통과되면서 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이제 제도화시킨 것이죠. 네. 자, 그럼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가 또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네네. 뭐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 고용보험료는 뭐 해당 예술인과 계약 상대자인 사업자가 공동 이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을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로 이 예술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그렇죠. 많이 겪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네. 이 지역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어떻게 좀 버텨왔나요? 근데 제가 이제 울산 지역의 공연 예술인들이나 또 문화 사업을 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대부분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음. 택배 아르바이트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나마도 이건 이제 남성들의 이야기고요. 그 여성 예술인들이나 스태프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계속 호소해 왔던 게 또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공연 예술인들이 뭐 택배나 또 건설 현장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니까 또 가슴이 아픈데 또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또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실업급여 이외에도 다른 지원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출산이나 또 유산을 하거나 또 안타깝게 이 사산을 했을 때 이 출산 전후 급여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뭐 전국적으로는 한 몇 명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5만 명 정도의 예술인이 이번 이제 그 고용보험법 개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추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적으로 예술 활동을 해야 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이 뭐 전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돼도 이 모든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대상자 선정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네, 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이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고 또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 자유계약, 이른바 이제 프리랜서들이어야 한다는 거고 일단 뭐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65세 이상이거나 또 일정 소득 미만의 예술인은 가입이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요한 게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가능한 분들은 뭐 어느 정도나 되죠? 근데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제 따져보니까 한 7만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실태를 살펴보니까 5명 가운데 4명은 아직 예술활동 증명자가 되지 못한 게 또 현실이고요. 네. 결국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정착되려면 이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자가 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관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또 예술인으로서의 그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밖에 뭐 어떤 한계가 또 있나요? 네, 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근데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보험료를 내면서 일한 기간이 또 한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한계들이 또 있습니다. 네, 2년간 보험료를 내면서 일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네네, 그렇죠. 자, 그럼 9개월로 혹시 딱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활동 종사 기간이 연평균 4.7개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2년이니까 이제 9개월로 산정했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현장에서는 이 9개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목소리들이고요. 네. 요즘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 물론 뭐 울산에는 그것도 많지는 않지만 이 같은 배역을 여러 명 캐스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날짜를 그렇죠. 달리해가지고. 근데 이 한 사람이 무대에 오르는 날만 따지면 이 9개월을 채우기 어렵다라는 것이 또 현실이고 정부는 일한 날이 일정 정도 이상이면 뭐 1개월로 간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그 일수 기준도 현장과 이 괴리가 크다는 것이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이 노동이라는 개념이 예술계에서는 이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일을 만들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네. 공연한 날만 가지고 따지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네. 이런 예술계의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가운데 이 9개월 이상을 이제 일을 했어야 된다라고 한다지만
뭐 예술계 특성상 이를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공식 경기만 인정을 하고 훈련 뭐 기간 시간 이런 건 다 뺀다. 아,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네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도 사실상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 방안이 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예술인 고용보험이 좀 제대로 정착하려면 또 문화예술 시장의 그런 관행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누가 누구를 또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는지 명확해야 하는데 이 용역 계약이 다단계로 이루어지거나 또 팀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에 도대체 누가 이 사업주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지는데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 공연 제작사가 음향 회사와 계약을 하고 또 그 음향 회사가 프리랜서 스태프를 고용한다면 그 스태프의 고용보험료의 절반은 누가 내야 하는가라는 게 문제가 남겠죠. 네, 애매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이거 예전에 뭐 우리 대기업에서도 주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네. 정부가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펼치듯이 예술인 고용보험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같은 예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 분야마다 또 천차만별인 관행들이 네.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표준 계약서나 이 5대 사회보험이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근데 드라마 업계는 여전히 용역 계약인 경우가 많고요. 뭐 미술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열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 계약서에다가 급여를 명시하는 사례도 또 거의 없는 것이지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고용보험법 개정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려면 정부가 예술계 분야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이 좀 더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